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1시간 30분을 훌쩍 넘겨서 2시간 10분 이어졌습니다. 자, 여야 반응이 대비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 대통령의 불통, 독선, 오기 이거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혹평을 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연금, 노동, 의료, 교육 이 4대 개혁 플러스 저출생 개혁 과제 그렇게 해서 이제 5가지 개혁 과제를 의지를 실어서 소상히 설명했다. 또 민생 살리기에 강한 의지도 엿보였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은? 네, 저도 어제 다 모두 발언부터 쭉 봤는데요.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태평성대인 거죠. 네, 이 태평성대에 찬물을 끼얹는 집단은 딱 하나,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네. 네. 그리고 자기는 그냥 문제 없는 뭐 이렇게밖에 좀 해석이 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현실하고 이 인식이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좀 많이 안 그래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달나라 대통령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는 달나라 정도에만 계셔도 다행이 아닐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어디 목성쯤 가 계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진짜 이런 상황이면 인터스텔라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 저는 데이터 전문가니까요. 대통령의 이 국정 브리핑 그리고 기자회견 한 것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또 그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 대통령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분명히 뭐 교육 그리고 노동 또 저출생 또 의료 또 연금 모두 중요한 또 정책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떻게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 4+1 개혁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대통령의 브리핑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당과의 공감뿐만 아니라 여당과의 공감은 과연 이루어진 것인지,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 질문에도 뭔가 여당과 소통이 됐느냐, 여당과 좀 의료개혁이나 이런 게 협의가 된 거냐, 아무리 최종적인 정책 결정자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대통령의 위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위에는 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저는 공감이 우선이다. 적어도 한동훈 대표를 뭐 월 두 번이라도 불러서 같이 좀 협의도 하고, 의료 계획이 그렇다면 좀 그쪽으로도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저는 제발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오판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밀리면 진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밀리면 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걸 말씀드려야 될 게, 결국은 이 중요한 내용 중에 지지율 상승 전략은 빠져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브리핑을 한 어제까지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어제 브리핑 하루도 포함이 됐습니다. 3일간 조사인데 긍정 23, 부정 66, 긍정이 23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한국갤럽 기준으로 거의 최저치에 가까운 지지율 하락이 빚어졌는데, 부정평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경제, 민생, 물가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고요. 의대 정원 확대, 소통 미흡, 일본 관계, 외교, 인사, 김건희 여사 문제, 이게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부정적인 이유가 해소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제발 대통령실에 한 번 더 제안 드립니다. 메타 분석을 해서 2년 8개월이나 남은 대통령의 국정 임기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대통령 지지율 10% 상승 전략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 개혁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대통령의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은 우리 그 보수당의 지지 기반, 공무원이라는 지지 기반의 감소를 감내하는 개혁이었고, 보수에서 사실은 그 20대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 중에 가장 또 숨은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근데 공무원 연금 개혁 그거 안 했어야 맞나요? 근데 저는 그 공무원 연금 개혁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끌고 갔으면 뭐 지금 1,000조라고 하는데 1,000조 이상의 그런 재정 적자를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나 인기와 개혁이라는 거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개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정 브리핑을 이제 하시는데, 저는 뭐 물론 이제 그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어떤 방향을 가고자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뭐그 때우기식이나 회피하는 식으로 이렇게 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은 하지만, 저는 적어도 국가 원수 최고 권력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때로는 이제 뭐 불통이다, 독선이다라는 비판을 감내할지언정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되는 최고 권력자가 자기가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보여줄 정도로 한번 헷갈리게 립 서비스를 해버리면 다시 그 상황을 방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는 그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통령이 처해 있는 그런 여론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일단은 총선에도 패배했고 지지율도 낮고 그리고 언론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대통령이 본인이 나서야 되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이제 뭐 장기판에 체스판에 퀸처럼 이렇게 적절하게 움직여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물론 이제 그런 장기판의 말 퀸이나 뭐 나이트나 이런 사람을 구하는 것도 열심히 하되 당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언론 스피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뭐 비판의 지점 그런 거를 본인이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적어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그 진정성은 이번에 확인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황기 네. 부대변인, 일단 대통령이 어제 이제 4+1 개혁에서 가장 이제 무게를 실었던 게 국민연금 개혁이었던 것 네.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 뭐 신문 이런 데 보면 거의 이제 헤드라인으로 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별 뭐 보험료 차등 인상이라든가 국민연금에서 국가보장을 좀 명문화해서 청년 세대가 지금 가입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 3원칙을 내세우고 했는데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멈출 수 없다라고 이제 못을 딱 박았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의료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당황스러운 국정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이랑 너무 괴리가 크니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현장에 한번 가봐라. 내가 현장에 많이 갔는데 지금 비상 뭐 의료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는 원래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의 응급실 상황은 사실 대한민국엔 응급 체계 자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의료 대란도 아니고 의료 붕괴 상황이거든요. 왜 그래서 지금 여러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대로 뭐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저희 당의 김한규 의원 같은 분 얼마 전에 이제 부친상을 당했는데, 그 전에 응급실에 갔더니만은 뭐 받아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뭐 읍소하다시피 해가지고 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든가, 김종인 위원장이 뭐 밤에 다치셨는데 응급실 22곳을 돌아야 했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막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은 뭐 이 병원 가도 지금 당장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그 뭐 그런 얘기들이 너무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 인식이 이렇게 안 된 상태로 무슨 개혁이 되겠는가라는 걱정이 일단 먼저 되더라고요. 근데 개혁을 할 때는 어쨌든 간에 고통을 비용으로 감내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비용이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자기들, 그러니까 뭐 지금 정권의 지지율에도 좋지 않을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이 큰 위기 상황이 맞이할 텐데 걱정스러웠습니다.